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네요. 또. 자, 이제 이번 주가 14주, 다음 주 15주. 두 주만 수업하면 되고요. 조민준 후보생 통해서 전파를 들었겠지만, 항공 장비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기내 환경 조절 계통. 자, 산소 계통입니다. 통상 항공기가 3000m, 10,000피트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산소 계통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경우에는 4000m, 약 13,500피트 이상의 고도일지라도 별도의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 고도 이상 올라가면 산소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 유체적인 능력이 감퇴되므로 장시간의 채공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면 안전 운항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결핍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압 장치가 있는 항공기일지라도 공호를 비행할 때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안전상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춰야 됩니다. 자, 산소는 저장과 공급 방식에 따라서 기체산소, 액체산소, 고체산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트 기관의 분리드 공기로부터 산소와 아르곤 이외의 질소 등을 가스를 분리시켜서 산소 농도의 95%의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조절기를 거쳐서 산소 계통에 공급하는 방식의 산소 발생 장치 개념이 현행 항공기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별도의 산소통이 없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공기를 이용해서 산소를 추출해서 항공기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건데 뒤에 나옵니다. 자, 대형 항공기는 조정실 계통과 객실 계통으로 분리함으로써 한쪽 이상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밖에 또 승무원을 위해서 이동 가능한 비상용 산소 실린더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 계통은 기본적으로 산소통, 산소 공급관, 산소 압력 조절기, 마스크, 압력 게이지, 압력 릴리프 밸브, 각종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산소 공급관에는 다른 것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산소 식별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이때 색깔은 뭐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림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사각 표시가 있고 왼쪽에는 글씨가 쓰여. 자, 여기 보시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이 있고 왼쪽에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있고 브리딩 옥시전 써져 있죠. 예, 산소를 호흡하라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초록색 바탕에 옥시전 써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검은색 바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이트로젠, 질소가 옆에 있다라는 거죠. 요 통으로 연결된 건 이 밸브와 연결된 건 질소고 요거와 연결된 건 산소다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산소 흡입 장치는 사용자의 호흡 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사용자의 폐 속에 공급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산소 유량을 공급하는 산소 조절기와 마스크가 주요 구성품이 됩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1500m, 3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충분한 산소를 사용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소 조절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산소의 공급 방식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거나 관계없이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연속 흐름형과 들이쉴 때만 산소가 공급되는 요구 흐름형 두 가지 형태가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카톡이 하도 와서 잠깐 멈추고 왔습니다. 연속 흐름형을 보면 연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형식으로서 유령은 고도에 따라 필요한 산소 분압이 얻어지도록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고도를 또 수동으로 선택해서 흐름량을 조절하거나 산소 마스크의 연결을 선택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고체 산소 방식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기체 산소겠죠. 그림 3-14의 그림을 보면 한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연속 흐름형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소 저장백의 아랫부분에 밝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지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그림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260페이지 있는 그림인데 저장백이 부풀어지면서 산소가 공급되면 승객에게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지금 좀 좋은 사진을 구해야 되는데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면 수동식 연료 흐름 산소 조절기입니다. 나갔다 온 게 학생들이 지금 전공 1학년 전공 선택 관련해서 지금 계속 문의가 와서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 방식의 산소 조절기는 좌우 하나씩 재질이 있고 좀 설명드렸고, 오른쪽 지식에는 산소 공급 압력비 표시됩니다. 자, 연속 흐름형 자동 조절기는, 이 방식의 산소 조절기는 해당 고도에 맞게 산소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공급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산소 압력계가 있고 아래쪽에는 밸브가 있어서 필요할 때 이 밸브를 열면 산소는 조절된 흐름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 흐름량입니다. 요구 흐름량은 디맨드, 내가 요구할 때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산소 조절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만 일정량의 산소가 유입되는 간단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연속 흐름량에 비해서 아주 경제적이겠죠. 그 다음에 희석 요구 흐름량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산소 조절기는 마스크를 착용한 자가 숨을 들이쉴 때에는 마스크에 있는 밸브는 닫히고 조절기의 밸브는 열려서 기압에 알맞은 양의 산소가 공급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이와 반대로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 3-16을 보면 희석 요구 흐름형 산소 조절기로서 이것의 구조는 얇은 고무 다이어프램과 다이어프램에 연결된 흡입 밸브, 감압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기는 마스크에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가 숨을 들이쉬면 다이어프램 안쪽의 공간은 약간의 부합이 되겠죠. 그러면 다이어프램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흡입 밸브가 열리면서 산소 마스크 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입 밸브의 안쪽에는 감압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절기의 작동 압력인 50psi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네로이드 바깥쪽에 작용하는 기압이 낮아져서 아네로이드가 팽창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된 스프링이 지지판을 오른쪽으로 더욱 많이 밀게 되어서 산소 공급량이 증가하고 낮은 고도에서는 이와 반대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희석 요구 흐름량입니다. 흐름형 산소 조절기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냥 얼굴만 이거 사진만 보시면 돼요. 또 너무 자세할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압력 요구 흐름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는 조종사 전투 군용기에서 쓰는 겁니다. 저도 사용했던 건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요구 흐름형으로서 이 조절기는 12,000m 약 4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군용기에 사용되고 11,500m 38,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100% 산소로 가압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위에서 설명한 희석 요구 흐름형은 비슷하지만 압력계가 있고 또 비상용 레버에 테스트 위치가 있는 위치가 있어서 기능 시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시면 옥시전 레귤레이터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100% 요구형 그다음에 산소 조절기를 원하는 형식대로 요구형, 압력 요구형, 그다음에 100% 산소 다 선택해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산소 계통은 산소 공급 장치는 공급에 따라서 보충용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방호용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급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연속용과 요구 흐름용이 또 있고요. 자, 그래서 보충용을 보면 뭐냐? 산소 장치는, 이 보충용 산소 장치는 객실 고도가 최고 객실보다 높아서 인체의 생명이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흡용 공기에 산소를 보충해서 신체 내부에 일정한 산소 분압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기에 산소를 혼합하는 것을 희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여압 장치가 갖춰진 항공기에는 기압 고도가 2,400m, 8,000피트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산소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 이 고도 이하로 유지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승무원 또는 승객용 산소 공급 장치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우리 비상시나 영화에서 보면 위쪽 짐칸에서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연속 흐름형 산소 공급 장치로서 객실 고도 약 3,900m, 13,000피트 이상 일 때 자동적으로 산소 마스크가 나와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안에 객실 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뒤집어 써서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보충용 산소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방호용 장치는 객실에 연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유해가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장치는 3-19 그림 같이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와 산소 용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100% 산소만 공급이 됩니다. 보통 고정식 보충용 산소 장치에서 분리되어서 설치된 휴대용 산소 용기가 준비되어 있고 소화 작업 시 소지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연속 흐름 요구용과 요구 흐름용 두 가지가 있는데 24,000m 약 8,000비트 고도에서 연속 15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가집니다. 요게 우리 저기 방독면과 유사하게 생긴 겁니다. 이게 방호용 호흡 장치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으로. 그 다음에 휴대용 산소 공급 장치는 말 그대로 휴대용이니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통이죠. 산소 호흡할 수 있는 산소는 초록색 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급용입니다. 구급용 산소는 병약자나 신생아 또는 비상시 압력이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 여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산소증이라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나오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회복이 늦어진 경우에 구급용이나 의료용으로 쓰이기 위한 장치가 이 구급용입니다. 이 장치도 방호용 호흡 장치와 마찬가지로 휴대용 산소와 용기와 하나로 되어 있고 산소의 흐름은 연속 흐름형으로서 산소 용기 쪽에 분당 4리터 아니면 분당 2리터 두 가지 연결구가 있어서 마스크를 어디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유량이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떤 비행기는 승객용 보충용 산소 장치의 이 기능을 혼합해서 갖춰서 비상세 구급 의료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산소의 공급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는 기체 산소가 많이 사용되지만 고체 산소도 사용됩니다. 특히 액체 산소는 특수한 군용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만 사용됩니다. 공군. 최근 공기 조화계 통해서 공급되는 공기를 이용해서 기상산소 발생 장치 아까 얘기했죠. 자체적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대기를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발생시키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기체 산소 계통을 보면 산소용기는 고압용과 저압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산소 용기는 충전 압력이 약 124,048 파스칼로서 1800 psi 정도 됩니다. 꽤 높죠. 표면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용기의 겉면에는 에비에이터 브리싱 옥시전, 그래서 항공 종사자가 숨을 쉬기 위한 산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압 산소 용기는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강한 재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고강도이며 열처리된 합금강 실린더나 아니면 용기 표면을 강선으로 막 감은 실린더도 있을 수도 있고 표면을 케블라로 감은 알루미늄 실린더 등이 있습니다. 저압산소 용기는 고압산소 용기보다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현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띠를 여러 개 용접해 이은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저합금강으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산소 용기는 항공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축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각방향으로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탑승자 후방의 항공기의 축방향으로 장착할 경우에도 산소 용기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터졌다 했을 때 전방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조종석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옆으로 튀어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축방향으로 직각이 되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항공기에 설치되는 기체산소 통입니다. 초록색으로 돼 있죠? 약간 좀 완전 초록색은 아니지만 용기 내의 고압 산소는 그림과 같이 차단 밸브를 지나 감압 밸브 약 27,564 헥토파스칼 약 400 psi 정도 돼요. 감압한 다음에 압력 조절기에 의해서 4,824 약 70 psi로 감압을 시킵니다. 너무 높으면 압력이 높으면 호흡을 못하니까 조절한 다음에 공급관을 통해서 흡입 장치로 공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기 이륙 시에 보유하는 항공기 산소량은 비행기 계획이나 승객 수를 감안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필요량을 산출합니다. 당연하겠죠. 구급용 산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산소의 사용 가능한 압력 한계는 고압이나 저압 모두 완전 충전 압력이 약 10% 정도로서 고압에서의 충전 최저 압력이 12만 4천이라면 1800psi라면 최저 압력은 150psi. 그 다음에 저압에서 충전 압력이 400psi면 약 50ps까지 사용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기 내의 산소가 완전히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흡입돼 다시 용기에 산소를 재충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아예 교환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용기를 다시 세척해야 됩니다. 깨끗한 산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체산소 계통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산소 용기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된 것을 막기 위해서 압력 릴리프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고압산소 계통입니다. 자, 보시면 보급 충전 이쪽 충전하면 되고요. 그린디스크가 있고 충전을 통해서 충전이 됩니다.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충전된 상태에서 이제 산소가 공급되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종실에서나 압력계에서 조절해주면 그 조절된 양만큼 감압기를 거쳐서 압력이 낮아진 상태로 된 다음에 공급 밸브를 거쳐서 산소 압력 조절기로 공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충전 압력이 만약에 150% 압력에 달하면 산소를 항공기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방출구에 부착되는 녹색 원판인 그린디스크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린디스크 보셨죠? 그러므로 점검 시 항공기 밖에서 산소가 방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산소를 공급하고 있을 때 산소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림 3-13 같이 배관 내부 금속으로 만들어진 브러쉬를 내장하고 있는 온도 보정기를 장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온도 보정 장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